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격투 스포츠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이유로 종종 격투계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제는 그만 전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격투 스포츠는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상은 물론 때론 생명까지 위협이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고 다다셰프 선수편 그리고 고 김득구 선수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복싱은 얼굴과 복부만 때리는 스포츠인 만큼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타격을 안면을 노리는 만큼 뇌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큰 스포츠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6일 패트릭 데이라는 한 젊은 복싱 선수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뇌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 후 4일 뒤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에 경기를 치룬 고 패트릭 선수는 10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인 찰스 콘웰에게 KO를 당했고 심각한 뇌 부상을 입고 맙니다. 콘웰 선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런 결과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콘웰 선수는 자신이 원한 것은 경기에서의 승리이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날 자신이 경기를 다르게 접근했다면 패트릭 선수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경기 당일 패트릭 선수는 KO 당하고 몇 분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결국 스트레처에 실려 나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패트릭 선수의 복싱 프로모터인 루드벨라 대표는 패트릭 선수는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자라 굳이 복싱을 업으로 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복싱을 사랑해서 계속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벨라 대표에 따르면 고 패트릭 데이 선수는 복싱을 할 때면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로 복싱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고 말해 더욱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1992년생인 패트릭 데이 선수는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어렸을 때 취미로 복싱을 한 경력이 있는 의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유엔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던 만큼 패트릭 선수는 매우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랍니다. 복싱을 병행하면서 대학교를 나온 패트릭 선수는 영양학과 건강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합니다. 고 패트릭 데이 선수는 프로로 전향하기 전부터 주목받는 아마추어 복서였습니다. 그는 미국 전국 챔피언을 2차례나 했으며 뉴욕 골든글러브 토너먼트에서도 우승을 하고 올림픽 복싱 대표팀 상비군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프로 복서로 전향한 패트릭 선수는 2017년에 WBC 컨티넨탈 아메리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2019년엔 IBF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따냈습니다. WBC와 IBF에서 모두 패트릭 데이 선수를 현재 복싱 랭킹 10위 안에 든다고 평가할 만큼 강자였습니다. 사망 당시 패트릭 데이 선수의 복싱 전적은 17승 4패 1무였습니다. 콘웰 선수는 이번 경기 당시 승률 100%를 자랑하는 무패의 복서였으며 패트릭 선수는 17연승을 하다 최근 3연패를 해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패트릭 데이 선수의 몸이나 마음이나 이번 경기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드벨라 대표는 지금 같은 때에 복싱의 위험과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복싱계도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프로모터인 자신도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벨라 대표는 데이 선수를 위해서라도 복싱을 더욱 안전한 스포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진지하게 복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성사시킨 복싱 프로모터 중 한 명인 에디 헌 대표는 인터뷰 도중 눈물까지 보이며 패트릭 데이 선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복싱이 위험한 스포츠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복싱에서 종종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헌 대표는 최근 들어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생겨 복싱계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자들이 힘을 합하여 스포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 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총 6명의 복서가 사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기 직후 응급실에 실려나간 복싱 선수만 15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헌 대표는 이런 심각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유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 꼭 있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식을 잃은 부모, 배우자를 잃은 파트너, 부모를 잃은 자식 등을 수없이 봐왔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복싱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고민하고 복싱의 룰을 조금씩 수정해왔지만 그래도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헌 대표는 자신이 복싱을 사랑하고 이 업계에 수십 년 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복싱이 위험한 스포츠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사망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복싱 전문가들은 경기 도중 모든 선수들의 뇌를 스캔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뇌 스캔의 비용이 너무 높아 모든 선수가 매 경기마다 뇌를 스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선수 개인이 컨디션이 나쁘면 경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경기 하나하나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임하는 선수들의 투지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복싱협회는 대희 선수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바로 뛰어간 의료진의 대처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 자체는 매우 칭찬받을 만한 수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패트릭 선수의 부상이 너무 심해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싱협회는 지난 수년간 복서들의 안전을 위해 복싱 룰은 계속해서 개혁을 거쳐왔지만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스포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복싱협회에 등록된 프로복서들은 매년 뇌 MRI와 혈액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이후 선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선수 본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두뇌 부상 관련 자선단체 헤드웨이의 피터 맥케이브 대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복싱 같은 과격한 스포츠는 하루빨리 불법화되고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대표는 고 패트릭 선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몇 명의 선수가 더 목숨을 잃어야 이런 야만적인 스포츠를 그만 즐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때리는 것이 목표인 복싱처럼 대놓고 뇌부상을 유발하는 스포츠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과거에는 뇌부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뇌부상이 노년기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물론 고 패트릭 데이 선수나 김득구 선수처럼 경기 후 며칠 뒤에 사망하는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차도르는 피터 대표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복싱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복싱이 두뇌에 끼치는 영향이 명백해졌고 실제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복싱계에선 선수와 스포츠 자체를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러브를 바꾸거나 원 FC처럼 아예 개최 방식을 바꾼다든지 말이죠. 이번 경기를 준비한 프로모터 헌 대표는 복서들은 기본적으로 전사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복서 본인이 신체 이상이 있음을 느끼면 즉각 코치와 심판에게 이야기하고 경기를 그 자리에서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서들에게 그런 행동을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정신력이 강한 선수들은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니 누구를 탓하기보단 이런 전사들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협회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현직 그리고 전직 복서들이 대거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패의 전설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복싱계가 모두 슬퍼할 만한 일이라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41전 35승 6패의 전직 복싱 챔피언 매튜 맥클린 선수는 또 다른 젊은 선수를 링 위에서 잃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고 패트릭 데이 선수와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외에도 복싱 세계 챔피언인 저본타 데이비스 선수, WBC의 마우리시오 술레이만 회장, 복싱 링 아나운서 마이클 버퍼, 농구 선수 데이미안 릴라드 선수 등 많은 이들이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 차도르의 이목을 끈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직 복싱 챔피언이자 영화 크리드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토니 벨류 선수는 이번 사건을 가리키며 복싱 선수 후배들에게 복싱은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을 잘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소개할 때마다 먹먹해지는 이야기이지만 격투기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라고 평가받는 주먹 싸움. 네, 복싱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격투기의 대중화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격투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경기를 관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과거처럼 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헝그리 복서가 아닌
고 패트릭 데이 선수처럼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복설한 직업을 선택하는 젊은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내용인 만큼 살짝 다운되는 주제를 다루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밝고 재미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도르 채널 앞으로도 재미있고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싱 포함한 격투 스포츠에도 꾸준한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복싱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